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한 부둣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저 탁 트인 공간에 과연 어떤 건물이 들어설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부산의 미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게 됩니다. 당장 부산시 차원에서 북한 관련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실속이 있는 건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미래 비전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하죠. 먼저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항 개항 14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30년 그리고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봤습니다. 수영 비행장을 재개발하면서 센텀이 생기고 마린시티가 생기고 동부산 관광단지가 생기면서 동부산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개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명지 국제 신도시, 그리고 국회 도서관 분관까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고 또 신항과 신공항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산의 핵심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과 북항을 대상으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명품 북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시장님이 직접 여기 이런 곳에 나와서 미디어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설명해 주신 오늘이 처음이니까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영신 부경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함영신입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향후 30년 이상 걸릴 주요 사업의 한 일환으로 북한 그랜드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랜드 플랜은 종전의 화물 중심에서 이제는 탈바꿈하여 새로운 부산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해서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거나 이런 어떤 고민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 대안들이 적극 계획에 반영되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북한 재개발이라는 게 산업적인 측면을 정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특히나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승남 일신설계 종합건축사 사무소 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신설계 김승남입니다. 북한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 파병,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부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곳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류 중심의 그런 장소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그러한 곳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진행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북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그러한 항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도시건축 전문가시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도 좀 오늘 많이 비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뉴스 리포트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나서 말씀 나누죠. 북한에 더 이상 화물선은 다니지 않습니다. 첨단 건물과 전시, 문화시설이 즐비하고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이 조성됩니다. 핵심부에는 부산 MBC를 포함한 언론사는 물론 해양 관련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밀집합니다. 영도 조선소는 해양 문화지구로, 간만과 우안부두는 해양 신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부산역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대신 쇼핑센터와 호텔이 건립되고 원도심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 꿈같은 얘기들이 부산시가 최초로 제시한 30년 뒤 북한 이론의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의 이름은 북한 그랜드 마스터 플랜. 기존의 북한 재개발 1, 2단계와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은 물론 영도와 신선대부두, 멀리 신공항까지 포함시켜 북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개발 관련 정부나 다른 기관과의 논의에서 부산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마련된 겁니다. 총 사업비는 추산 가능한 액수만 3조 5천억 원, 실제로는 수십조 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몰타 국적 크루즈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승객들이 하산합니다. 상하이에서 중국인들을 태우고 출발한 이 배는 강원도 동해에서 중국인을 내리고 한국인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배가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동안 4박 5일의 한국 관광을 마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과 교대 승선에 떠났습니다. 그동안 많아야 연간 2~3차례에 그쳤던 부산항 모항 크루즈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올해 17차례나 예정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부산항 개항 기념식은 시민단체가 주최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140살이 된 부산항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국제 여객터미널 대강당을 가득 채운 1000명의 시민들과 함께 개최됐습니다. 부산시 등 공공기관과 부산항 발전 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기념식의 주제는 부산항의 꿈 3개를 품다 내일을 열다. 부산항 140주년, 컨테이너 터미널 도입 37년, 신항 개장 10년을 맞아 개항의 의미를 공유하고 제2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부산항 역사 미래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북항 재개발 지역에 부산항 14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을 세운다는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가 부산항 개항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있는 해에 북항 재개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플랜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네네. 같습니다. 부산항 1원에 현재 그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자성대 부디 2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가 국제교류단지, 여기가 해양 비즈니스단지 이렇게 두 가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영도 지역을 다 포괄하는 그리고 우안부두, 간만부두, 신선대부두를 포괄하는 모든 북항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확대를 했고요. 예, 예. 또 신공항과 연결한다든지 기존 철도 시설들을 지하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본적인 계획은 부산항 대교 안쪽에서는 화물 기능은 전혀 없고 여기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도심 기능으로 환원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부산대교 바깥쪽은 항만 수송 기능이 신항으로 옮겨가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곳에 대해서 해양 신산업을 갖다 육성한다든지 R&D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산항대교 안쪽에 지금 1단계 예. 국제 교류 그리고 네. 해양 비즈니스 요 정도까지만 논의가 됐는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네네. 저기 뭐 지금 말씀하는 뭐 간만부두나 신선대부두, 우안부두가 다 포괄돼 있고 저쪽 영도까지도 포괄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축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국제교류도시축입니다. 네. 1단계와 자성대 부두를 포함해서 부산역 1원에 있는 철로를 전부 지하화하고 네. 있는 조차장이라든지 컨테이너 야드 이런 범천 차량 조차장까지 다 네. 합쳐서 신항으로도 옮기미로 해서 이 일대에서 항만과 철도 부지를 다 포함한 그런 도심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국제 도시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에. 예. 두 번째는 창조경제 중심축이라고 해서 우암, 간만, 신선대 부두를 다 포함한 이 지역 그리고 청학동에 있는 복합단지들, 동삼동에 있는 혁신지구들 다 예. 포함한 여기에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경제 중심축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게이트웨이 연계축이라고 해서 신공항과 부산역과 항만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의 결절점이 되는 예. 그런 교통의 중심축을 새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 생기고 그 옆에 그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적인 구조적인 네. 밑바탕이 생기고 그리고 신공항과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더 곁들여진다면 좋겠지만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갈게요. 김 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축가 입장에서. 예. 종합적인 북항의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동안 BPA를 중심으로 해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진행됐는데 개발하는 주체와 그리고 또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향후에 쓰게 될 시민들의 생각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전과 가치를 저희가 세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곳 전부 다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모색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곳은 지금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 보면 거의 보라색이 칠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산업시설이 들어가 있던 지역이죠. 예. 근데 이곳이 앞으로 미래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사람들이 들끓고 정말 해양 산업이나 문화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재밌는 곳으로 만들까? 여기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지금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더 늦었다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네.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부산은 문제가 있거나 또 부산이 정체기에 이르렀을 때는 항상 바다에서 해결책을 모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매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지도 그렇고 센텀도 그렇고 수영만, 마린시티도 다 매립을 통해서 새로운 신시가지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매립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렇죠. 또 그 안에 새로운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걸 성공적으로 만들기에도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듭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있는 지역과 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 같은 경우도 북한 재개발 1단계 구역도 사실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쉬웠던 게 그 자체만 마치 섬처럼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도심 지역이나 도시의 배후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관성들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넓은 안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넓게. 예. 물론 북한 재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그려본 것도 부산시가 아마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바로 옆에 있는 영도 그 자갈치 시장에 있는 남항에 있는 부두, 그다음에 감천항 부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신항 부두, 부산시 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속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지 그 내용이 나왔으면 참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거를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라 그러면 아마 20년, 30년은 지나야 저는 들어설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때 이게 들어섰을 때는 30년 된 오래된 그런 계획 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면서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 안의 컨셉도 보면 유동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플렉시블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토지 이용 계획을 색깔로 구분하고 공업 용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계획하는 좀 구시대적인 이런 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좀 20년, 30년 후에 세계에 부합하는 그러한 비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넓은 안목으로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뭐 어떤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과거에 너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열어놔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지적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그래서 창조경제 축이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넓은 땅에 약 100만 평 가까운 그 넓은 땅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걸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시대에 전면에 등장했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드론, 가상현실 모든 산업들이 새로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산업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맞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서 그런 것들로 저희는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열어놓고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물류와 관련돼서 이 북한의 신선대나 간만부두에서 처리하는 물류가 상당한데 이게 옮겨진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비판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하 교수님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항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주요 항은 북항과 신항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부시장님이 그랜드 플랜을 얘기하셨다시피 북항이 해양 문화나 해양 관광, 국제 교류 도시의 큰 축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신항이 이제 화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원화하겠다 이런 어떤 청사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신항 쪽으로 화물을 일원화시킬 때 기존의 북항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두들 다시 말하면 국제 물류 기능과 항만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운영업체들이나 터미널의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함께 좀 제시했으면 상당히 어떤 설득력을 보다 더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북항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연간 처리 실적이 보면 2014년,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660만에서 670만 TU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물량을 북한이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물류 기능에 대한 먼저 언급이 없이 국제교류 도시로 한꺼번에 항만공사나 운영업체의 조율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 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창조경제 축이 지금에 있는 물동량들이 다 옮겨져야 되는데 네. 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인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항이 개장된 지 금년이 딱 10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항에서 일어나는 1950만 개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에 정확하게 3분의 2가 신항에서 발생을 합니다. 10년 만에 3분의 2가 신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 축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이후에 발생하는 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나머지 3분의 1이 옮겨가도록 신항을 저희가 2단계 제2신항까지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해수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이 신항 계획을 갖다 가속화를 해서 북항에 있는 물량들이 신항으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북항에 4개 컨테이너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 회사들이 지난 5년간 적자를 1,600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체들도 지금 통합을 갖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 신항으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으로 그 물량이 스무드하게 이전이 될 때 그때에 맞춰서 창조경제 축을 갖다가 저희는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암, 간만, 신선대 이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후기 때문에 충분히 물류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신항 쪽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해양 물류 전문가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의의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저는 이제 부산 북항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해양 문화나 해양 관광,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삶 예. 이런 쪽을 고려하더라도 신선대 부두만큼은 우리가 어떤 지난날의 부산항의 역사도 알 수 있고 예. 또 해외의 많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신항까지 가서 부산항의 전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대 부두 정도는 우리의 어떤 부산항의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다음으로 신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제2의 신항을 개발할 사실 부지가 경남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선대는 현재 우리나라 연근의 무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울러 부산항의 역사성을 고려해서라도 모든 북항에 있는 터미널들을 새롭게 다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거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저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같은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부산항은 화물 수송 기능이 아니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항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여객 터미널이 있고 크루즈 부두가 있고 마리나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화물 수송이 아닌 여객과 사람 위주의 항만으로 우리는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신항을 만드는데 이제 2단계 개발은 거의 경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행정구역상으로 경남으로 가 있다고 해서 부산 신항 개발하는 것을 갖다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부산 신항 제2 부산 신항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는 저희는 이제 가덕 또 동쪽을 갖다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북항은 저희가 볼 때는 도심 기능으로 회복을 시켜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도심 공간이 된다 생각합니다. 항만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린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도시 계획상으로 볼 때 항만이 사실 국가 보안 시설이고 예. 보세 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아무도 접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지역이기 예.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 바다와 단절이 되어 있고, 또 도시 교통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만이 화물 항만이 있게 되면
필수적으로 시내 수송을 필요하게 됩니다. 네. 전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산의 컨테이너 차량들이 시내를 갔다가 지나가게 되고 하면서 도로교통도 문제가 생기고 위생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지금 우암부두 뒤쪽에는 다니지 않는 우암선이라는 철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도심 개발에 굉장히 큰 지장을 두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부산항을 처음 만들 때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신의주로 만주로 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 철도가 부산을 가로지르는 단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예. 기회에 그것도 지하화를 함으로써 도시교통과 도시 발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둣길 자체가 뭐 항상 막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부산 신항이었다는 얘기도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뭐 7년 이내, 뭐 짧으면 7년, 뭐 길게는 뭐 20년, 30년까지 내다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모습들을 일단은 좀 비판점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북항 1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터닫기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다 했고 몇 가지 이제 마스터 플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판할 점들이 없는지 김 사장님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북항 재개발 1단계가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13년이 흘렀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도 뭐 여객터미널은 이렇게 들어섰지만 아직도 이렇게 거의 나대지로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예. 그 말은 항만 재개발은 원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처음 세울 때 몇 가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 마스터 플랜의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첫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죠.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구체적으로 들어서는데 조금 더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좀 유동적인 계획이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에 있는 하펜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이 북한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곳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눠서 예. 하나가 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변화를 보고 수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걸 전략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또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지구를 하나로 확정을 짓지 않습니다. 예. 한 빌딩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 용도가 50%까지, 업무 용도가 60%까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 곳에서 업무 용도가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주거 용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변화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계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섬만 지금 그 부두에 있는 곳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예. BPA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산시가 한다 그러면 원도심 지역과 함께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부산시에서는 삼북도로 르네상스 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북한 지역과 원도심을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아예 영역들을 확대해서 함께 고려가 되었다면 조금 더 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의 참여와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게 20년, 30년 후에 될 계획이라면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말은 독일에 있는 하펜시티와 비교해 보자면 독일은 매년마다 연구자들이 수많은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아직 변변한 논문이나 자료들도 제대로 조사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은 그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의견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예. 시민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개발의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시간을 가지고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게 북한 재개발 1단계 구역에서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예. 김 대표님이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복합 리조트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누구의 책임 소재도 없이 그냥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진다고 하는데 부산 시민들이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그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2011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발을 뺐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판점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지금 오늘 뭐 이야기하는 건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니까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1단계 지역 내에서 단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현재 부산 항 개발에 대해 제일 큰 문제점은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이 아직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리나 사업자가 와서 계약을 거의 다 했다가 예. 마지막 단계에 철회한 것도 자기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투자의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도 롯데 측에서는 뭐 본인들 투자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 외국의 카지노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런 외국 카지노업자가 볼 때 아직 국내에서 그런 충분한 수요가 있지 않다라고 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뭐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오히려 수익성이 또 보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 좀 더 열심히 투자자들을 더 모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1단계는 사실상 그 부지 조성공사나 외곽시설, 크루즈 부두, 여객터미널 같은 어떤 기반시설 공사가 이제 주였습니다. 네. 저는 이런 기반시설 공사는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대로 좀 잘 추진돼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 그 지구 단위별로 이 유치 상황을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상업 업무지구, IT 영상지구, 복합 도심지구, 마리나 시설 이렇게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IT 영상지구는 다행히 여러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 언론사별로 MOU도 체결하고 구체적인 이제 합약도 받고 이렇게 잘 진행이 돼 갔는데 다른 지구들은 뚜렷한 지금 진척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사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지구가 잘 개발이 되었으면 이거를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고 또 유력 투자 기업들에 또는 국가에 잘 홍보해서 어떤 단계별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기반 시설에 조성하려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의 SUTL4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상당히 그걸 우호적으로 이 분위기를 갖고 있다가 막상 실제 와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아직 이 정상적으로 안 운영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 결국은 사업 시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저는 앞으로 계획이 단계별 접근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을 다른 네네. 측면이 있습니다. 1단계 계획의 최대 단점은 이거를 매립을 하는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서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었고, 예. 그 다음에 70% 이상을 공공용지로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터미널 같은 그런 데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당 단가가 현재 이제 1,1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실정이 됐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랜드 마스터 플랜에서 만든 우암이나 간만부두, 신선대부두 같은 경우는 100%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예. 더 이상 매립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화물 운송 기능이 옮겨가면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성원가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외국 기업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부시장님이 있어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1단계는 그 부지 자체가 부산 항만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 부산 항만공사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당장 나왔기 때문에 의문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2단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북항 2단계의 이 청사진이 나왔는데 자성대, 부산역, 55 보급창 여기가 이제 해양 비즈니스 단지로 약간 문현금융단지와 연계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그 그림이 나왔단 말이죠.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2단계 사업은 그야말로 부산시의 웅대한 이제 사업인데 크게 단기와 중기로 구분해서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성대를 해양 비즈니스 이제 구역으로
부산역은 철도 지하, 55 보급창은 도심문화 복합지구로, 네. 영도 베이타운은 이제 마리나 등 이 해양문화 관광시설로, 그다음에 동천 재생 프로젝트라 해서 이거를 수질 개선을 통해서 해양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신공항에서 부산역 북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거고, 예. 북항 재개발 사업 배후 도로에 이거를 지하차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7개 사업이면 무려 3조 5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많은 예산을 사실상 어떻게 끌어들여야 될 것인가.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마 이거 국비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신공항도 보면은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좋은 북한의 입지에는 얼마든지 저는 이 민자 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단계를 여쭤봤는데 특히나 2단계에서는 이제 민자를 좀 많이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1단계의 제일 단점이 공공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매립을 통해서 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예.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2단계 이후의 계획들은 사실 굉장히 경제성이 좋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지에 개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국비라든지 이런 공공재원에 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성대 부두 개발 계획이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이 경우도 그 뒤에 있는 그 컨테이너 야드를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도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민자로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영도에 있는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비에는 포함이 일부 우리가 추산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전적으로 민자로서도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5 보급창과 군 전용 부두 같은 경우는 이 땅의 경우는 이전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예. 갈 곳을 만들어줘야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부산 신항의 2단계 사업을 할 때 여기에 군 전용 부두와 55 보급창 부지를 새로 매립을 해서 확보를 하면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단계 신항 2단계에 있는 토지가 항만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항만공사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토지를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55 보급창은 항만공사 소유의 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고도 55 보급창을 다시 민간으로 쓸 수 있는 영역으로 환원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것을 공원으로 쓸 것인지 문화시설로 쓸 것인지 예. 아니면 도심시설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은 항만공사와 논의를 해서 정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라든지 직접적인 투자가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역 일원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예. 부산역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이 땅도 워낙 경제성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X 이외에는 전부 부전역까지만 운행하도록 하고 예. 부전역부터 부산역 구간은 KTX만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화로 다 만드는 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산역에서 경부선 철도를 탈 때는 지하철 타듯이 지하에서 철도를 타고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부산역부터 부전역까지 이 땅들은 다 지하화하고 일부 공원도 하고 네. 도심시설도 쓰고 하는 것을 민자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신공항에서 생곡에서 부산역 일대까지 네. 오는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데 이 구간은 국토부하고 지금 혼잡도로로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고 음궁에서부터 부산역까지 오는 이 구간은 대신도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경우 같은 경우 신공항에서부터 연결되어 오고
신항으로부터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때는 민자를 갖다가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또 민자를 하더라도 30%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게 되면 물론 뭐 저것이 5년, 10년 안에 착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 가장 문제점이 기업들이 구미가 당길 만큼 경제성이 없다라는 문제였는데 2단계 이후부터는 분명히 구미가 당길 수 있고 비용도 네. 그만큼 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이제 예산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요. 영도 지역에 한진중공업을 신선대 부두로 옮기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그러면서 그곳을 이제 산책로나 아주 멋지게 뭐 프롬나드, 산책길로 조성하는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사회자님께서 너무 좀 성급하게 그 신선대 부두로 간다고 지정을 해 주셨는데 아니, 뭐 저희는 언론에 나와서 말이죠. 어느 지역으로 예. 간다고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예. 유효 항만 시설이 발생할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아니면 최소한 우리 영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갖다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동국제강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우리 명품 북항을 만드는데 이런 조선소와 철강업체가 바로 같이 공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진중공업이 옮긴다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성을 좀 살린 프로미나드, 마리나, 문화관광시설 이런 예. 쪽으로 해서 무슨 고층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도 우리가 무슨 공공적인 투자 없이도 예. 그 땅을 매각하게 되면 아주 비싼 땅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기업도 굉장히 원하실 것이고 그 땅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특정 기업이 신선대 부두로 옮긴다라는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언론에서 자꾸 이 부분을 다뤄가지고 말이죠. 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향후 일정에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해수부, 앞서 말씀드린 해양수산청, 그리고 또 항만공사, 또 국토교통부, 뭐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제각기 개별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게 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은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랜드 플래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 관련된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이거는 주도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정부 부처와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라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상당 부분은 이제 민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오려면 제가 볼 때 부산시가 좀 더 국제화에 걸맞는 이런 역량도 함께 갖추어 나갈 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율이나 협조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계획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이 광활한 부지 안에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 다 국유지 내지는 뭐 항만공사 소유 아니면 뭐 민간 기업 소유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네. 이 계획을 여태까지 아마 그리는데 주저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앙부처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는 어느 중앙부처도 부산항의 미래에 대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로는 생각을 해도 전체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 부산시가 좀 대범한 마음을 갖고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처들을 설득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협조와 지지입니다. 각 부처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이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아니다. 예. 이거대로 해달라. 부산역에 있는 뭐 조차장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부지를 옮겨달라. 철도를 지하화해달라 하는 55 보급창을 옮겨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시민 여론도 더 수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출발선상에서 총을 쏴서 신호를 울리잖아요. 네. 부산 시민들에게 자 이제 신호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예산 조달 방안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와 민자에서 3조 5천억 원 예상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국비와 민자를 어떻게 좀 조합을 시킬 건지 궁금하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조 5천억이라고 한 거는 단기와 중기 사업의 일부 7개 사업만 3조 5천억으로 지금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는 한 20개 사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기 사업 중에서 현재 충장로 지하차도라든지 철도시설 재배치, 동천 재생 사업은 그 3개 사업은 현재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스타트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생곡에서 음궁까지 혼잡도로 만드는 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아까부터 강조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를 자꾸 들여서 하는 생각들은 저희는 아직 단계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볼 때 거의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다가 건축물을 짓고 산업시설을 짓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내에 있는 아니면 우리 부산 내에 있는 기업들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갖다 협의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실에서만 제가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는 사업하고 그냥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을 때 하고 검토하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계획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발전을 시켜서 협의를 하면은 현실성이 상당히 높은 계획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내는데도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큰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 사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3조 5천억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예산은 쉽게 생각하면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일을 시작하는 사업이죠. 이걸 아마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35조가 들어도 이게 완성이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와는 달리 그래도 여기는 매립이나 이런 땅을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거의 없고요. 또 더군다나 국공유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재개발 사업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 좀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곳을 지금까지는 부산시나 딴 개발 주체가 매입을 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는 계획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저는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산시나 또는 개발의 주체 다른 주체들은 이곳이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또는 공공시설적인 지원 예를 들어 1단계 구역만 하더라도 70%가 공공용지입니다. 이 공공용지만 잘 만들어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토지의 가치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프라들이나 시가 공공이 해야 될 것들을 잘 해서 오히려 민간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의 부담이나 국가의 부담들을 줄이면서도 개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조급하게 시민들이나 또는 딴 데서 킬러 콘텐츠 같은 이상한 거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각각 천천히 나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곳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지혜를 모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해서 모조리 밀어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건축사적으로 좀 가치 있는 것들은 좀 살려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컨대 영도에 있는 남항에 있는 그 창고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프로메네이드를 만들면 전부 다 깡그리 새 것만 만들면 센텀시티와 크게 다르지 않는 프로메네이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영도에는 영도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곳들이 있고요. 보세 창고들이 있고 또 물류가 있는 곳에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시설들이라든지 창고들을 이용해서 훌륭한 공공시설로 탈복구만 그렇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그런 곳들로 만든다면 비용도 절감하면서도 컨텐츠의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만든 우리 그랜드 플랜 위에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저 대표님과 같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론 수렴 방안 앞으로 뭐 시민사회와 같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어나갈지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공식 기구를 통해서는 명품 북한 창조 협의라고 해서 예. 제가 주재하는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해수청 그리고 부산항 건설사무소 등 공적기관 위주로 1차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쪽으로부터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부산시 내에 민간 단체라든지 언론까지 다 포함한 부산항 경쟁력 강화 협의회라는 기구가 지난 3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여론을 또 수렴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이 계획을 발표하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용역의 중간 단계 상태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단체라든지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좀 더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제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하 교수님부터. 예. 이제 저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잘 운영되고 있는 어떤 항만이나 예. 도시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싱가포르를 들 수가 있겠는데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지만은 많은 차량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컨제스천이 혼잡이 없는 도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강력 교통망을 구축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싱가포르로 한번 깊게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다음으로 화물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서도 이제 게이트웨이 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게이트웨이 발표 상해를 보면은 상해의 전통적인 부도가 이제 외국요 부도인데 이 외국요 부도하고 양산 심수항이 있습니다. 이 심수항 간에는 동해 대결하고 32km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바다 위에 다리를 건설해서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항에서 북한까지 올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체되지 않고 이 효율적인 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상해항과 싱가포르 도시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추후에 듣고요. 일단 김 사장님부터 한 말씀 더 듣고 나서 듣겠습니다. 예, 시민 참여에 관해서 좀 여태까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시민 참여라고 했을 때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 그렇게 공청회 과정이나 몇 번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시민들이 이해도가 그렇게 높으시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인 제이콥스라는 그 도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개발, 도시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단 시민들이 의해서 만들어질 때 행복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시민들하고 한다는 걸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명히.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금까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시민들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할 일이 많으십니다. 예, 일단 예. 말씀 듣고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시민들을 개발의 주체로 해야 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권한 없는 자로서의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과 무수히 이 투쟁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 계획들에 대해서 같이 이 논의를 하고 지지하는 그런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은 추후에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딱 하나의 완결된 그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상이다 하는 걸 갖고 협의를 하면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보완 발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와 샌프란시스코 모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그 다른 도시들을 본받는 것보다는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어떤 해운 물류 도시이면서도 금융의 도시고 관광의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창조경제축처럼 좀 오픈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처럼 창업의 중심 도시, 세계의 실리콘밸리가 입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처럼 예. 우리가 좀 더 역동적이고 신성장 동력 산업들을 갖다 유치하는 그런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좀 더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되겠고 물론 또 우리 1단계 한 것처럼 또 시드니처럼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그런 미항도 지향하는 그런 세 군데를 복합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이것들이 정말 정책에 반영돼서 시민들이 이거는 어떤 모델이더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여론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런 모습들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되는데요. 김 사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도시의 변화를 꿈꾼다는 건 도시민들에게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저는 부산시에서 세우고 있는 이 북항 마스터 플랜이 몇 가지 점들을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심들과 연계성 속에서 이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변화하는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이 북항은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게 20년 후건 30년 후건 그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시민들도 자기의 욕망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갔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시민들은 정말 사랑하는 북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하 교수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 이런 도시들은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이라든가 시드니라든가 밴쿠버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예. 이제 이런 반열에 오늘 보니까 부시장님 나름대로 의지와 의견을 수렴하겠다 적극적인 이런 표명이 계셨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을 내고 이것이 반영된다면 우리 부산항도 하물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예. 자, 부시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산 개발이 거진 완료가 되었고 이제 서부산을 갖다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 원도심과 북항을 갖다가 개발함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균형된 발전을 할 수 있는 명품 도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계획을 갖다 기획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비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부산형 뉴딜 사업을 할 때 그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산 시민에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부산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부산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이 실천이 되고 구체화가 되려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 계획들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부산이 유라시아의 출발 도시로서 명품 북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언뜻 지금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제 총선에 그 후보들의 정책에 녹아나는지 한번 유권자로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은요. 오늘 북한 개발 관계기관 분들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얘기되는 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2명의 비범한 지휘관보다 1명의 평범한 지휘관이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글쎄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얘기는 계속했지만 공식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스터 플랜이 나온 만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그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